엄마 미안한데 잠시 떨어져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민수의 절규에 정화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 민수야, 너 지금 엄마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냐? 그리고 결혼식에는 참석하지 마세요. 아들의 말에 정화의 세상이 무너졌다.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라고? 내가 너를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짐이 되니까 치우라는 거냐? 전화 너머로 민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알겠다. 내 앞길에 방해가 되기 싫다. 정화는 담담하게 전화를 끊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공감이 되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4시 반, 이정화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어슴풀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몸은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죠. 40년 넘게 새벽 장사를 해온 몸이 알아서 깨우는 겁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정화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죠.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거칠어진 손, 구부정해진 어깨,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아들 민수를 키우기 위해 온갖 풍상을 견뎌온 강인한 눈빛이었죠. 세수를 하고 단정히 머리를 빗은 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징어, 떡, 어묵, 양배추, 양파,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손님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듬으며 오늘 하루를 준비했죠. 민수 녀석도 어릴 때는 내가 만든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정화의 입가에 잠깐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들 민수가 어렸을 때를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포장마차 한 구석에서 숙제를 하던 모습, 손님이 없을 때면 정화가 만들어주는 떡볶이를 맛있게 먹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엄마, 세상에서 엄마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 그때 민수가 했던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빨간 고추장을 묻힌 채로 해맑게 웃던 아이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죠. 그 시절에는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모자가 서로에게 전부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그 미소도 잠깐이었습니다. 지금의 민수는 달랐거든요. 변호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어머니의 포장마차가 부끄러운 듯 했습니다.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 앞에서는 어머니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죠. 특히 결혼을 앞둔 지금은 더욱 그랬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정화가 포장마차에서 일하고 있을 때 민수가 동료들과 함께 지나갔었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더군요. 그때 정화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정화는 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아왔는데 정작 아들은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잘 커져서 고맙긴 하다만. 정화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요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일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20살에 미혼모가 되어 아이를 키워야 했고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술집에서 일했습니다. 손님들의 술잔을 받아주고 옆에 앉아 이야기 상대를 해주는 일이었죠. 더 나쁜 일은 하지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는데 정화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린 민수를 품에 안고 밤거리를 걸을 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데 남편도 없이 뭘 하며 사는 거야. 술집에서 일한다던데 같은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있었거든요. 이 아이만은 반듯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어떤 고생이라도 감수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사고 하루 종일 포장마차에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어졌지만 민수가 학용품을 사달라고 할 때만큼은 기뻤습니다. 다행히 민수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아가며 법대를 졸업했고 사법고시에도 합격했습니다. 이제는 제법 이름난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되었죠. 내가 그렇게 살아온 보람이 있구나 싶었는데 정화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수가 성공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과거가 더욱 부담스러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될 서영은 명문대를 나온 의사였고 집안도 좋았습니다. 서영의 아버지는 큰 회사를 운영하고 어머니는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분이었죠. 그런 집안에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시어머니, 게다가 젊은 시절 술집에서 일했던 과거까지 있는 시어머니는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정화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면 상견례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민수는 정화에게 그냥 조용히 있어달라고 부탁했었죠. 과거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6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포장마차가 있는 곳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정화는 마지막으로 방 한구석에 놓인 민수의 어릴 적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니겠지? 정화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벽 공기만이 차갑게 스며들 뿐이었죠. 집을 나서며 정화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되는 하루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만 과연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상견례 당일 정화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민수가 사온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서보았지만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평생 앞치마를 두르고 살아온 몸에 정장이라니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았죠. 괜찮을까? 정화는 불안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어제 또 한 번 당부했었거든요. 엄마, 과거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계시기만 하면 돼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지만 정화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민수와 서영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곧이어 서영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서영의 아버지 박 회장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어머니 최 여사는 자선단체에서 활동하는 품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화는 정중히 인사를 드렸지만 최 여사의 표정에서 미묘한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시선이 정화의 거친 손과 어색한 정장 차림새를 훑어내리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서영이가 민수 씨한테 많은 신세를 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 여사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말 뿐이었죠. 박 회장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최 여사는 계속해서 정화에 대해 돌려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돈댁께서는 평소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 작은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포장마차라고 말하기에는 체면이 서지 않아 애둘러 표현했죠. 아, 그러시군요. 어떤 음식점인가요? 규모가 꽤 큰가요? 최 여사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화는 점점 곤란해졌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에 찔렸고 그렇다고 포장마차라고 말하자니 민수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았거든요. 그냥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젊으셨을 때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민수 씨를 혼자서 키우셨다고 들었는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화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질문이 나온 것이죠. 정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도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정화는 목소리를 겨우 짜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만족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라고 하시니 궁금하네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여보, 그만해요. 박 회장이 아내를 제지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서영은 불편한 표정으로 정화를 쳐다보고 있었고 민수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한편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정화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저분, 시장 근처 포장마차 하시는 분 아닌가요? 맞네요. 그런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지? 상견례인가 봐요. 저기 앉은 남자분이 아들인 것 같은데. 작은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식당에서는 다 들렸습니다. 정화의 얼굴이 붉어졌고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정화를 보더니 자기 일행에게 속삭였습니다. 아, 저분이요? 옛날에 우리 동네 술집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요. 그 말이 식당 안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최 여사의 표정이 싹 굳어졌고 서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 회장도 어색한 기침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최 여사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리를 뜨려는 것이었죠. 어머님, 잠깐만요. 서영이 정화를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말 술집에서 일하셨던 건가요?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정화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죠. 민수 씨, 이런 중요한 사실을 왜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나요? 서영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아, 그건 저희 집안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에요. 최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거부감은 숨길 수 없었죠. 우리 서영이는 의사이고 우리 집안도 나름의 체면이 있어요. 이런 과거가 있는 분을 시어머니로 모시기는 말을 끝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정화는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님들, 우리 어머니는 저를 키우시려고 어쩔 수 없이. 민수야. 정화가 조용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정화는 천천히 일어나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어둡혔네요. 그리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화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 나선 정화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아들에게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였나? 정화는 혼자 중얼거리며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하늘은 어느새 흐려지고 있었고 정화의 마음도 그 하늘만큼 어두워져 갔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뒤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화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날의 일이 떠올랐거든요. 최 여사의 차가운 시선, 서영의 실망스러운 표정,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까지 모든 것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민수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번엔 아예 소식이 없었죠. 정화는 아들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더 큰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정화의 과거를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 모임에서, 대학 동창회에서, 각종 사교 모임에서 서영은 정화의 과거를 화제거리로 삼았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될 분이 말이에요. 옛날에 술집에서 일하셨다고 해요. 서영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라도 되는 양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정화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포장마차에서 일하고 있는데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혹시 아드님이 결혼하신다던데 소문 들으셨어요? 무슨 소문요? 정화가 고개를 들자 그 손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화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단골 손님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동정의 눈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화는 우연히 시장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은 상인회에서 활동하는 김 씨 아주머니였죠. 정화 씨, 요즘 힘들겠어요. 김 씨 아주머니가 정화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모르는 척하지 말아요. 다 소문났어요. 며느리 될 사람이 당신 과거를 들고 다니며 떠벌리고 다닌다던데요. 정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서영이 그런 일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뭐라고 떠벌리는데요? 술집에서 일했다고. 그래서 결혼이 어렵다고 하던데요. 참 못된 계집애네요. 자기 시어머니 될 사람을 그렇게 말하다니. 김 씨 아주머니의 말에 정화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조용히 있으려 했는데 오히려 며느리가 될 사람이 자신을 모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계집애가 의사라고 뽐내면서 시어머니는 술집 작부였다고 떠벌리고 다니더라고요. 정말 못된 년이에요. 정화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히 시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주저앉아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화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쩔 수 없이 했던 일을 평생의 죄처럼 여겨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지만 그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만나서 이야기해야겠어요. 그래, 언제든지 좋다. 정화는 반가운 마음으로 대답했지만 민수의 다음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때문에 서영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오니까. 민수야,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서영이가 먼저.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서영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민수는 여전히 서영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모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며느리 편을 드는 아들을 보니 정화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냐?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당분간 떨어져 살면 안 될까요? 결혼 준비하는 동안만이라도. 정화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엄마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서영이가 마음의 준비를 할 때까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달라질 게 있느냐? 내 과거가 없어지느냐? 정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거든요.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라고? 내가 너를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짐이 되니까 치우라는 거냐? 전화 너머로 민수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정화의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알았다. 내가 나갈게. 정화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매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됐다. 내 앞길에 방해가 되기 싫다. 정화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버림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화의 마음도 더욱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진 것 같았거든요. 아들도 등을 돌리고 세상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민수와의 통화가 끝난 다음 날 정화는 한강 다리 위에서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몸의 고통 따위는 무감각해진 것이죠.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화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그 아들에게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정화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화야. 정화가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들여다봐야 겨우 알아볼 수 있었죠. 40년 넘게 만나지 못했던 고향 친구 한미숙이었습니다. 미숙아, 정말 미숙이 맞냐? 그래, 정화야. 맞아. 미숙은 정화에게 다가와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에서 정화는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숙아, 나 정말 힘들어. 알고 있어. 다 들었어. 미숙이 정화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 건지 신기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자, 정화야.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미숙은 정화의 손을 잡고 다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까지 있는 것을 보니 미숙이 범상치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미숙아, 너 뭐하며 사는 거냐?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일단 내 집으로 가자. 차는 강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정화는 신기한 듯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이런 차를 타볼 일이 없었거든요. 30분쯤 지나자 차는 거대한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넓은 정원이 보였고 그 끝에는 궁궐 같은 저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여기가 내 집이냐? 정화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꿈에서나 볼 법한 집이었거든요. 그래, 들어가자. 미숙은 당연하다는 듯이 정화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정화는 더욱 놀랐습니다. 천장이 높고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값비싼 가구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죠. 앉아, 정화야. 미숙은 정화를 편안한 소파에 앉히고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고급 도자기에 담긴 차를 마시며 정화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숙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된 거냐? 기억나지? 우리가 예전에 명동의 그 술집에서 같이 일했을 때 말이야. 미숙이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화도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술집에서 일했던 그 시절을 말이죠. 그때 우리를 자주 찾아오던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있었잖아. 키 크고 잘생긴 남자. 아, 한 회장 아들 말하는 거냐? 맞아. 그 사람이 지금 내 남편이야. 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남자는 당시에도 재벌가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술집에서 일하던 미숙과 결혼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이냐? 어떻게 그런 일이? 그 사람이 나한테 진심이었어. 가문의 반대도 심했지만 끝까지 날 포기하지 않았지. 결국 결혼하게 됐고 지금은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의 사모님이 됐어. 미숙의 이야기는 마치 드라마 같았습니다. 정화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화야, 내가 너를 찾은 게 우연이 아니야. 무슨 뜻이냐? 내 소문을 들었거든. 아들 결혼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미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너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 너의 과거를 들고 다니며 모욕하는 그 며느리, 그리고 너를 버리려는 아들까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미숙아, 정화야, 너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했겠어? 살기 위해서였잖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였고. 미숙은 정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뭐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고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미숙의 말에 정화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던 분노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그 서영이라는 계집애, 내가 직접 혼내줄 거야. 미숙아, 그러지 마라. 괜히 일을 크게 만들면. 정화야, 이제 그만 숨어 살아. 너는 당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미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권력과 재력을 동원해서라도 너를 모욕한 사람들한테 복수해 줄 거야. 특히 내 과거를 들고 다니며 떠벌리는 그 서영이 내가 무릎 꿇게 만들어주겠어. 정화는 미숙의 말에 놀랐습니다. 복수라니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숙아, 복수가 무슨 소용이냐?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조용히 살면 뭐가 달라져? 계속 당하고만 살 거야? 정화야, 이제는 맞서 싸워야 해. 미숙의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너한테는 말 안 했지만 사실 더 큰 비밀이 있어. 그 비밀을 알면 너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모두 무릎 꿇게 될 거야. 무슨 비밀?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때가 되면 다 드러날 거야. 그때까지만 참아, 정화야. 미숙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죠. 정화는 미숙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혼자 견뎌온 것에 지쳐있던 차였기에 미숙의 제안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미숙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정화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숙이 만류했지만 정화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포장마차 일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정화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서영과 함께였죠.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민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서영은 냉담한 표정으로 정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엄마,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 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정화는 기뻐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서영의 표정을 보니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래, 축하한다. 정화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다음 말이 정화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부탁이 있어요. 결혼식에는 참석하지 마세요. 뭐라고? 정화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영이 가족들이 엄마를 불편해 하시거든요. 결혼식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서영이 차갑게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가족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특히 어머님의 과거 때문에. 내 과거가 뭐가 잘못됐다고. 정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화가 터져 나온 것이죠.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서영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희는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의사인 제가 술집에서 일했던 분을 시어머니로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이해해 주세요. 그럼 결혼을 안 하면 되잖아. 정화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민수가 어머니를 제지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 수는 없어요. 그 말이 정화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내가 언제 내 인생을 망가뜨렸느냐? 너를 키우려고 내가 얼마나. 그 얘기 또 하시려고요? 엄마가 고생한 건 인정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민수의 목소리에도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였죠.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죽어버리기를 바라는 거냐? 그런 극단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서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당분간 조용히 지내시면 돼요. 우리가 결혼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만요. 조용히 지내라고? 내가 범죄자냐? 정화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님, 범죄자는 아니지만 저희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인 건 사실이에요. 서영의 말에 정화는 마치 가슴에 칼이 꽂힌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부담스러운 존재라. 정화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아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불리다니요. 알겠다. 내가 나갈게. 정화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됐다. 내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정화는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쌌습니다. 많지도 않은 살림이었지만 그것마저도 무거웠습니다. 평생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거든요. 민수와 서영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화가 짐을 들고 나오자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정화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연락처라도 남겨주세요. 왜? 또 부담스럽다고 할 텐데?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화의 말이 맞았거든요. 정화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길거리에 나선 정화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숙이었습니다. 정화야, 어디야? 내가 마중 나갈게. 미숙아.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지 마. 내가 다 계획이 있다고 했잖아. 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화야, 이제 진짜 복수할 때가 됐어. 너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한테 제대로 보여줄 거야.
미수가 복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있어. 분명히 있어. 정화야, 내가 말한 큰 비밀 기억나지? 미숙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예전에 술집에서 도와줬던 사람들 중에 중요한 사람이 있어. 바로 서영이의 아버지야. 뭐라고? 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영이의 아버지 박 회장, 그 사람이 젊은 시절 우리 술집에 다녔던 거 기억나지? 그때 사업이 망해서 술만 마시고 있던 그 사람 말이야. 정화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런 손님이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닐 때 내가 돈을 빌려줬잖아.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설마. 맞아. 내가 없었다면 박 회장은 이미 망했을 거야. 그런데 지금 그 딸이 너를 무시하고 있는 거지. 미숙의 말에 정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다니요. 정화야, 이제 알겠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번 결혼식에서 모든 걸 폭로해 줄 거야. 미숙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말을 듣고 난 정화는 며칠간 복잡한 심정으로 지냈습니다. 서영의 아버지 박 회장이 자신이 도와준 그 사람이라니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죠. 자신의 도움으로 성공한 사람의 딸이 자신을 그렇게 무시했다는 것이 배신감을 느끼게 했거든요. 미숙은 정화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계속해서 복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정화야, 박 회장이 내 도움을 받았다는 증거들을 내가 다 수집했어. 미숙은 두꺼운 파일을 정화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봐. 당시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차용증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의 새로운 사업을 소개해준 기록들도 있어. 정화는 파일을 넘겨보며 놀랐습니다. 40년도 넘은 일인데 이런 자료들이 남아있다니요. 미숙아, 이걸 어떻게 구한 거냐? 내 남편의 힘이지. 재벌가의 정보력을 무시하면 안 돼. 미숙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결혼식 날 모든 걸 폭로할 거야. 하객들 앞에서 박 회장이 내 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서영이와 그 가족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이 되지 않아? 하지만 정화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미수가 그렇게 하면 민수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정화야, 아직도 그 배은망덕한 아들 걱정이야? 그놈이 너한테 뭘 해줬는데? 미숙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바로 그 마음씨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거야. 그때 미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미숙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뭐라고? 또 그런 짓을 했다고? 미숙은 전화를 끊고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정화야, 서영이 또 내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고 있어. 이번엔 병원 의사들 모임에서 내 과거를 들먹이며 자신이 얼마나 피해자인지 떠벌렸다는구나. 정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차올랐거든요. 그 계집애가 어디까지 나를 모욕할 작정이야? 정화야, 이제 알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당할 뿐이야. 이제는 맞서 싸워야 해. 미숙의 말에 정화의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알겠다, 미숙아. 하자. 복수를 하자. 미숙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할 거야. 며칠 후 민수와 서영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에서 성대하게 치러질 예정이었죠. 하객들은 모두 사회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었습니다. 정화는 미숙이 준비해준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서 어색했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화야, 준비됐지?
미숙도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재벌가 사모님답게 품격 있는 모습이었죠. 미숙아, 정말 괜찮을까? 정화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했어. 언론사 기자들도 올 거야. 언론사까지? 그래야 제대로 된 복수가 되는 거지. 미숙의 계획은 생각보다 치밀했습니다. 웨딩홀에 도착하자 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하고 웅장했거든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민수는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는데 어머니인 정화를 발견하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서영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정화를 보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에? 서영이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왜 내 아들 결혼식에 오면 안 되냐? 정화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그때 미숙이 나타났습니다. 서영아, 오랜만이네. 누구세요? 서영이 미숙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난 한미숙이야. 한진그룹 회장 부인이지.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진그룹은 국내 최대 재벌 기업 중 하나였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서영이 당황하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영아, 내가 정화를 무시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야? 미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화는 내 오랜 친구야. 그리고 내 아버지의 은인이기도 하고. 은인이요? 서영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닐 때 정화가 도와준 거 모르냐? 서영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때 박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미숙을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회장 부인님, 어떻게 여기에? 박 회장님,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회장님, 이분을 기억하세요? 미숙이 정화를 가리켰습니다. 박 회장은 정화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정화 씨? 네, 박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정화가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 회장은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회장님, 이제 모든 걸 털어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미숙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주변의 하객들이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곧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웨딩홀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정화와 박 회장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 서영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진그룹 회장 부인인 그녀의 존재감은 웨딩홀을 압도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미숙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조용해지며 그녀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숙은 정화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분은 이정화 씨입니다. 오늘 신랑의 어머니이시죠. 하객들의 시선이 정화에게 집중됐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이분이 바로 신부의 아버지인 박 회장님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웨딩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서영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묻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회장님, 이제 직접 말씀해 주시죠. 40년 전 일을요. 미숙이 박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입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여 년 전 제가 첫 번째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 박 회장이 말을 시작하자 웨딩홀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며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아 씨가 이분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서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정아가 아버지의 은인이었다니요. 돈을 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 기회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정아 씨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미숙이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분의 딸이 바로 오늘의 신부인데 그 신부가 자신의 시어머니가 될 은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시나요? 서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술집에서 일했다는 과거를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떠벌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살린 은인을 말입니다. 웨딩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서영에게 집중됐고 서영은 견딜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신랑인 민수 씨입니다. 미숙의 시선이 민수에게 향했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키우기 위해 평생을 희생한 어머니를 결혼식에 오지도 말라고 했답니다. 부끄럽다고 말이죠. 하객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배은망덕한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정말 못된 자식이네. 민수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시선을 견딜 수 없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민수가 정화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그렇게 대한 제가 미쳤었어요. 눈물이 민수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영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은인을 그렇게 대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거든요. 서영은 정화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아버지가 어머님의 도움을 받으셨다는 걸. 정말 몰랐어요. 최 여사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정화가 남편의 은인이었다니요. 정화 씨, 저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최 여사도 정화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무지했습니다. 웨딩홀의 모든 시선이 정화에게 집중됐습니다. 정화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의 만족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들 민수를 바라보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수야. 정화가 조용히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일어나거라. 정화가 민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영아, 너도 일어나라. 서영도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정화는 한참을 그들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말이다. 과거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다. 정화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했겠느냐? 살기 위해서였고 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것이 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냐?
하객들은 모두 조용히 정화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고도 모른 채 하고 도움을 받고도 무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 정화의 말에 박 회장과 서영, 그리고 민수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내 인생이 얼마나 당당한 것이었는지를. 정화는 마침내 자신의 삶을 당당히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정화의 당당한 말에 웨딩홀은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감동받은 표정으로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당당함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민수는 여전히 어머니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수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라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걸 몰랐어요. 정의가 뭔지, 옳은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정화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수야, 이제라도 알았으면 된 거다. 엄마가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내가 내 아들인데 내가 널 용서 안 하겠느냐? 정화의 말에 민수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새삼 깨달았거든요. 서영도 정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라고 하면서도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요. 어머님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고요. 서영아, 너도 이제 알았으니까 됐다. 정화는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은 과거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인품으로 평가받는 거란다. 앞으로는 그걸 잊지 마라.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정말 부족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모시겠어요. 박 회장도 정화에게 다가와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화 씨,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제 딸이 은인을 모독하는 것을 막지도 못했습니다. 박 회장님,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정화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깨닫는 거고요. 최 여사도 정화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댁,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죠. 그때 미숙이 정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화야, 이제 기분이 좀 나아졌지? 미숙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친구 사이에 무슨 고마워. 당연한 거지. 미숙은 정화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진짜로 당당하게 살아. 넌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 치던 박수가 점점 커져서 웨딩홀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화의 용기와 품격에 감동받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분이세요. 저런 어머님이 계시다니 부럽습니다. 진짜 인품이 훌륭하세요. 하객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정화는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 결혼식을 제대로 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오늘이 너희 결혼하는 날이잖아.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잖니. 어서 식을 진행해라. 결혼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화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아들의 결혼식을 지켜봤습니다.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요. 민수와 서영이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을 보며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나서 많은 하객들이 정화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머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정화는 한 분 한 분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색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결혼식장을 나서면서 정화는 미숙과 함께 걸었습니다. 미숙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을 거야. 정화야, 이제 진짜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미숙은 정화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아. 넌 그럴 자격이 충분해. 응, 이제는 숨지 않을 거야. 정화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정화는 다시 포장마차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민수와 서영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정화를 자주 찾아뵀습니다. 특히 서영은 정화를 진심으로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그리웠는데 이제 진짜 어머니를 만난 것 같아요. 서영의 말에 정화는 흐뭇해했습니다. 너도 내 딸이나 마찬가지다. 박 회장과 최 여사도 정화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정화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도 자주 찾아와서 음식을 먹고 갔습니다. 사돈댁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최 여사의 말에 정화는 웃었습니다. 과찬이세요. 그냥 정성껏 만들 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정화는 포장마차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진짜 빛을 보는구나. 정화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과거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 당당한 삶. 그것이 바로 정화가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화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